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이 산속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연의 알람과도 같습니다. 참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방금 가람이에게 사골 국물에다가 고기 덩어리 몇 개 넣고 푹 꼬아가지고 사료하고 같이 섞어줬습니다. 가람이가 지금 커다란 고기 덩어리 한 개 물고 먹지 않고 숲속으로 내뺐습니다. 지금 도담이 혼자 고기를 먹고 있는데요. 가람이가 저쪽에서 낑낑낑낑 하면서 지금 새끼들을 부르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가람이가 조금 전에 고기를 물고 가서 저곳에 내려놓고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를 내니까 새끼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어미개 가람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들이 먹을 동안에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가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면서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엄마라는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견산이와 엄마개 가람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소풍이 삼촌은 앞서 나갔고 가람이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빠 산이는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들이 막 산이한테 와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아주 활발한 것 같습니다. 산이 가자. 가람이하고 소풍이는 강아지들이 잘 따라오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 서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강아지들은 아주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견 1500만 시대인데 아직도 올바른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낳을 때부터 범죄자가 없듯이 낳을 때부터 공격적인 개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른 것이지 특정 국가의 인종을 사잡아서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는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반려인들조차도 너무나 특정 견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견종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진돗개가 사납다고 이슈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돗개가 타 견종에 비해서 공격성이 유독 높고 개물림 사고가 독보적으로 높다 하는 어떤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만만한 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 영상이 나가도 온갖 댓글들이 달립니다. 산책을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한 시선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안 무는 개는 거의 없습니다. 물지 않는 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견이니 뭐 이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진돗개에 대한 이런 차별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돗개의 외형만을 추구하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외형만 따지다 보니까 개를 키우다가 외형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가 안 나오면 유기시켜버리거나 파양시킵니다. 이런 개들은 대부분 안락사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외모와 크기의 개만을 얻기 위해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입양한 개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외형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끼리도
제발 매너 좀 지킵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를 키우는 분들끼리 남의 개를 보면은 그 개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개 참 좋습니다.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키우는 사람의 수준과 성향과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꼭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말이나 글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남의 개를 잡종이라느니 못생겼다느니 서슴없이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다른 견주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같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친독개 관련 협회도 많이 생긴 것이 다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되물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라고요. 물론 친독개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강한 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성격이 기질보다는 환경과 경험과 주인이 또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잘 못 키워놓고 개가 사납다느니 온갖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당 한 구석이나 아무도 없는 밭 가운데나 어디 공장 한 구석이나 이렇게 매놓고 사람과 접촉할 기회라고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개가 어떻게 사람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경계성을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천사견이라고 하는 레트리버도 이런 방식으로 기른다면 과연 천사견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개는 다 물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순하다고 알려진 품종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공격성을 지닐 수도 있고 순한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를 망쳐 놓는 거는 그 개가 아니고 그 개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견주의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농장만 없어지면 됩니까? 불법을 처벌하는 법만 강화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의 자질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산이 털 관리를 좀 해주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산이 기다려. 저는 이 털 처리하기가 그래서 산책하다가 이래 자주 털 관리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털이 얼마나 억센지 철사 같네, 철사. 우리나라의 반려견 수가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개를 키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견주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80% 견주분들은 특히 그 중에서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에 대한 지식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내가 키우는 개에 대해서 내 취향만으로 무조건 키우는 일은 이제 좀 없어야 됩니다. 이제 대충 된 것 같다. 가자. 이제는 진돗개를 키우는 견주분들이라도 좀 달라져서 사람들이 사납고 공격적이라는 진돗개에 대해 달아둔 이 꼬리표를 좀 떼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진돗개는 능숙한 보호자가 핸들링을 하면은 훌륭한 반려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주분께서 이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만 훈련시키면은 더없이 훌륭한 반려견이 되는 것이 진돗개이기 때문에 초보 견주보다는 능숙한 견주가 입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를 키우려면은 그 개를 기르는 사람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어떤 개몰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법만 자꾸 강화하고 규제만 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 개가 길러졌을까?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맨날 뭐 얼마나 다쳐가지고 중상이 됐는지, 안 그러면 뭐 죽었다든지 이런 보도만 쏟아지기 바쁩니다. 이런 보도들은 사람들한테 자꾸 공포심만 부추기는 거죠. 굳이 동물보호법을 만들려면 개를 사는 것도 개를 버리는 것도 쉽지 않도록 그렇게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대로 키울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개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지, 개가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길러졌는지 이런 것을 통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개 탓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주만 교육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유기견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문제견도 줄어들고 모든 문제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가에 오디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오디를 좀 따먹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자연산 오디가 많이 열려가 있네요. 제 밭에도 오디는 있는데 이렇게 개들하고 산책하면서 따먹는 오디는 참 맛있습니다. 잘 익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개들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경치도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따먹는 오디는 참 맛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드셨으면 좋을 건데 저만 먹습니다. 맛있네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디가 많이 달렸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이렇게 오디 따먹고 친구들하고 입이 시꺼매가지고 서로 웃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가자, 사나. 가자. 지금 날씨는 조금씩 더워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기가 신선하고 산책하기에는 딱 알맞은 기온이었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어와서 피부에 닿는 감촉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아직 안 따라오니까 산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저게 누구? 노랭인 것 같네요. 오디 주스 먹고 있네요. 오디가 달콤하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서 가자. 사나, 이제 가자. 바람도 살살 불어와서 피부에 닿는 감촉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뻐꾸기 소리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들의 발걸음이 참 조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개들도 이렇게 용변도 보고 이곳저곳 탐색도 하고 또 서로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산책이었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께서도 80%가 아닌 20%에 속한 좋은 견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